자, 고생했습니다. 이제 6개 법 중에 6번째 법, 농지법입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마지막 법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법에서 두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두 문제 가운데 그러니까 좀 지역적인 데서 한 문제가 이제 포함되기도 해서 그러니까 농지법 공부하기가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요. 요즘에는 중요한 대목, 즉 계속 출제되는 대목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 잡고 계시면 두 문제 다 맞추실 수 있으니까 편하십니다. 그 마지막에 있고 두 문제라고 해서 놔두지 마시고요. 다른 법에서 어디 두 문제에 해당하는 분량보다는 훨씬 공부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농지법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먼저 보시죠. 515쪽에 1장 총론, 1번 목적, 이 부분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와 이용과 보전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용은 이제 세무하시고요. 농사는 열심히 지으면 되는 거죠. 이용은 주 초점이 아닙니다. 다음에 굵은 2번 농지가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두 번째 칸 농지, 세 번째 칸 농지가 아닌 게 있습니다. 문장으로 보시죠. 그러니까 2-1번 농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 농지인데요. 먼저 농지는 기본 전제 하나가 그러니까 농지는 따로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농지다라고 지정하는 게 아니라 농사 짓고 있으면 농지가 됩니다. 또 그런 것들이 바탕으로 깔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요.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 농지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정보법에서 대한민국 모든 땅 이용 현황에 따라서 28가지 지목으로 구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전, 그러니까 답, 과수원이면 그러니까 농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전답과수원 중에 어느 하나인데 거기다 3층짜리 불법 건축물 지어놨어도 그건 농지라고요. 그 사람이 불법한 거지 농지는 농지입니다. 2번,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즉 28가지 중에 나머지 25가지인데요. 25가지 뭐예요? 공장용지, 대, 국어, 도로, 종교용지 뭐가 됐든 간에 거기서 농작물의 경작, 다연생식물 재배를 하고 있으면 농지가 되는 겁니다. 다연생식물 1, 2, 3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작은 3번, 그러니까 위 토지의 개량시설 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국어가 엉망이죠. 개량이라고 하면 뭔가 대상이 있는데 이걸 고쳐서 좀 더 좋게 하는 게 개량인데 여기는 그냥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번 유지 물 담아놓은 땅, 양수시설,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경운기 다녀야 되고요. 그러니까 수로, 그러니까 물길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직접 농사 짓지는 않지만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땅이다. 농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4번요. 농산물, 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도 농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도 농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1, 2번은 직접 땅에다 농사를 짓는 거라면 4번은 이제 그게 아니네요. 1번 고정시곤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등. 버섯재배사, 버섯 종균을 땅에다 뿌리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통나무 끊어서 그러니까 구멍 뚫어서 종균을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 축사, 곤충사육사 등등이 있고요. 그러니까 돼지를 땅에다 직접 심지는 않잖아요. 돼지 꿀꿀꿀 똥 싸고 뛰어다니는데 그 자리가 농지가 되는 거고요. 3번 농막, 간이 저온 저장고, 퇴비장, 간이 액비 저장조, 액비, 액체 비료, 똥, 오줌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항들이 농지입니다. 2-10번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겉으로 볼 때는 농사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농지가 아니라고요. 1번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 농작물 경작, 단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전답과수원이면 무조건 농지이고요. 그러니까 28가지 중에 25가지 지목인데 아직 농사 짓는 게 3년이 안 됐다고요.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다. 아직은 농지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법에서 농사 그러면 3년 이상이 되게 됩니다. 2번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단생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지목이 임야인데 형질 변경하지 않았다고요. 즉 사람이 손대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농지가 만들어졌어요? 다람쥐가요. 다람쥐가 가을에 도토리 밤 여기저기 이제 물고 다니다가 추울 때 배고프면 꺼내 먹어야지 여기다 묻어두고 저기다 묻어두고 했습니다. 겨울잠 자다가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아이 배고파. 어디다 묻어놨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이고 배고파. 내년에는 그러니까 묻어놓을 때 오줌 싸놔야지. 그리고 이제 다시 자고 났는데요. 이제 봄 돼서 이제 깨어나서 여기저기 폴짝폴짝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 이제 묻어놓은 그 자리에서 싹 터서 밤나무, 참나무가 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만들어졌다고요. 그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농지가 아닙니다.
3번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지는 그러니까 초지법을 적용하겠다. 대관령, 삼양목장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2-3번 농지의 전용형. 동그라미 1번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 다연생 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번 단 농지를 농지개량시설 부지나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 당연하죠. 왜 쏘놨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농지가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농지잖아요. 이게 농지입니다. 농지를 농지로 쓰는 거는 계속 농지를 농지로 쓰는 거죠.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바꾸는 게 농지로서의 용도를 바꾼다. 농지의 전용이 되는 건데 농지를 농지로 쓰는 거는 계속 농지를 농지로 쓰는 거죠. 전용이 아닙니다. 그냥 뭐 상식적인 얘기예요. 굵은 3번 농업인, 농업법인과 농업경영이 있습니다. 다음 쪽 가세요. 3-1의 농업인과 3-2의 농업법인. 그러니까 민법에서 인격 갖춘 게 자연인과 법인이 있죠. 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지법에서 인격 갖춘 게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고요. 단체인 거죠.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다음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1번 천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다연생식물 경작 재배하는 사람. 90일 갖고 시험 나온 적 없고요. 2번, 3번 시험 나온 적 없고요. 4번 농업경영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12달 계산하기 편하게 120만 원 이상이면 농업인이 되고요. 3-10번 단체 그러니까 농업법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법인이요. 농업법인이란 짝은 1번 어쩌고 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뭐 무슨 딸기조합, 메롱조합, 장목조합 있잖아요. 또 아니면 이번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 가진 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 강남에다 사무실 차려놓고 투기 목적 나쁜 짓 할 수 있으니까 농업인이 상당수는 있어야 된다. 상법의 이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집행권 가진 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된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3-3-1 농업경영.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법인, 농업인, 농업법인이 그러니까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하는 게 농업경영이라고요. 따라서 그냥 농사 짓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할머니가 손주 들어오면 따줘야지 방울토마토 키우고 있어도요. 농업경영 아닐 수 있다고요. 1000제곱미터도 아니고 120만 원도 아니면 그분은 그냥 농사 짓는 거죠. 농작업인 거지 농업경영이 아닙니다. 농업경영은 농업인, 농업법인이 하는 거예요. 요 단어가 고유한 하나의 단어입니다. 농업인, 농업법인이 하는 것. 뭐 요걸 놓쳤다고 해서 틀리게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출제한 적은 없습니다만 농지법의 농업경영은 농업인, 농업법인이 하는 게 농업경영입니다. 농업인,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을 하는 거라고요. 좀 농업인, 농업법인이 아닌 자가 농사 짓는 걸 농작업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3-3-2 자경, 스스로 농사를 짓는다고요. 동그라미 1번 농업인이 자기 땅에서 자기 소유 농지에서 동그라미 2번 농업법인이 자기 소유 농지에서 농사 짓는 게 자경입니다. 3-3-3 위탁 경영이 있어요. 위탁 경영이란 위탁 맡긴다고요.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셋째 줄이요. 일부 위탁.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있다가 아들이 그러니까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손 모자라니까 돈을 줘서 사람을 쓸 수 있죠. 보수 지급. 전부 위탁. 이면 뭐예요? 전부를 맡긴다고요? 그러면 곧 보실 경자유전에 어긋나는 거죠. 전부 맡긴다는 건 잠깐 맡기는 겁니다. 일시적인 위탁을 얘기하고요. 뭐 곧 뒤에 보시겠습니다만 잠깐 빵에 다녀오시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맡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농지 소유자는 다음 경우에만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다. 뭐 이러한 사유가 있고 뭐 4-2번에 한 예로 교도소 등등이 있습니다. 3-4 임대차 사용대차는 네,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이건 경자유전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저희가 농지법의 기본 용어 정의이고 그 중에 이제 하나 그러니까 농지에 대한 정의와 농업인, 농업법인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2장형 농지의 소유 제한, 경자 유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출제 흐름을 보면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농지법 두 문제 중에서 이 소유 제한, 경자 유전에서 한 문제는 꼭 나오는 경우, 한 문제 나오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1번, 굵은 1번 경자 유전.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 아무튼 그 둘째 줄이요.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긍정으로 가면 좋겠는데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부정을 하면은 더 강한 긍정이 되니까요. 법에서 강한 긍정이나 강하게 긍정하는 거나 그냥 긍정하는 거나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런 고유한 표현들이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경자 유전형. 줄여서 경자 유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다 포함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농사 짓는 사람은 당연히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거고 시골에서 도시로 그러니까 도시에서 시골로 귀농하겠다고요. 앞으로 농사 짓겠다 하는 사람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야 되죠.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 있거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자 유전, 농사 짓는 사람만 전답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입니다. 그런데요, 굵은 2번 경자 유전의 예외. 농업 경영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11가지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데 농지를 소유하게 해준다고요. 특별한 예외이죠. 경자 유전은 대한민국 헌법에 걸려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만이 아니라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해방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그쪽 대부분 나라들 다 헌법에 경자 유전 써져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 그 식민지 지배 때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가 되겠습니다만 일본 제국주의 그 식민지 지배 때 엄청나게 수탈을 당했거든요. 그냥 굶어 죽었어요. 우리들 할아버지 할머니 참 용하시고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그냥 30년대 말 40년대 초반에 조선 인구의 10분의 1이 굶어 죽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요. 풀뿌리 먹고 송진 소나무 줄기 갉아먹고 그러고 살다가 굶어 죽었어요.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 농사를 소작을 했었죠. 열말 냈어요. 열말 냈으면은 그게 1910년 당시에 일본 사람이 조선 땅 가진 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1910년에 하나도 없었는데 1938년에 조선 땅의 95%를 일본 사람들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식민주의죠. 식민. 지네 사람을 갖다 심는다고요. 그래서 거기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 주인들에게 소작농이 조선 사람들이 10말 농사를 지었다고요. 그러면은 10말 중에 몇 말을 주고요. 뭐 얼마를 먹는 거예요? 한 말 먹고요. 9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작료가 90%였습니다. 한 말, 그러면은 그러니까 100가마 지어갖고 10가마 갖고 먹고 살면 되겠네. 이렇게 해 주냐고요. 배부르면 말을 안 듣는다는 게 그게 어떤 우리 한반도 사람들의 어떤 심성이 아니라 일본 놈들이 조선 사람들을 아무튼 그냥 잡듯이 이렇게 잡아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죠. 숨을 쉬고 살 수가 없게 하고 굶어 죽게 하는 겁니다. 굶어 죽게 하고 요거라도 겨우 해서 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아무튼 여차저차 사정이 있죠. 긴 얘기는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시겠죠. 어느 정도 가난했어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왜요? 쌀을 못 먹잖아요. 보리도 못 먹잖아요. 소나무 줄기를 긁어서 그거 물 끓여서 먹습니다. 그 소나무 줄기가 뭐예요? 100% 미에로 파이바죠. 100% 섬유질입니다. 소예요? 양이에요? 섬유질을 소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응어리져서 나오냐고요. 아무튼 그래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고 요거 갖고 다음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보울고기 되면은 이미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때가 된 거죠. 그렇게 되고 그 중에 한 말 중에서도 통통한 걸로 한 봉다리는 만들어 놓잖아요. 빼 놓잖아요.
그게 내년에 농사지을 내년에 파종할 그러니까 씨 나락입니다. 그러니까 벼요. 벼, 낫, 알을 그러니까 나락이라고 하는 거죠. 내년에 쓸 그러니까 씨 나달, 씨 나락을 한 봉다리 그러니까 문설주에 걸어 놓는 거죠. 그거는 농구는 굶어 죽어도 씨 나락은 배고 죽는다. 애기들이 배 못 먹어서 배 퉁퉁 불러서 막 거의 터질 지경이 되고 아니면 굶어 죽고 그래도 이거 터는 순간 뭐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뭐 최후의 만찬을 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년도 없고 그냥 끝내자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손대지 못하는 건데 이 그 애기들 먹는 그러니까 그 굶어 죽어도 손대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이 씨 나락을 누가요? 귀신이 와서 까먹고 있다고요. 저런 세상에 억장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질 일이 그 씨 나락을 까먹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귀신 씨 나락 까먹는 소리가 나오게 된 거죠. 아무튼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고 귀신 씨 나락 까먹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뭐 조선만 그랬겠냐고요. 그러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그러니까 남미 모든 곳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해방된 대부분의 나라들 헌법에 경자 유전이 다 써져 있는 거예요. 헌법에 써져 있으니까 함부로 못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법에서 쬐끔쬐끔 헌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요만큼으로 세부적인 규정들을 만드는 겁니다. 농업 경영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크게 세 덩어리, 작게 11가지가 있습니다. 공적인 경우에는 농업 경영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투기가 아니니까 농사 안 지어도 소유하게 되고요. 법에서 정책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농업 경영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1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청이죠. 그러니까 공적인 목적입니다. 농지 전용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고요.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협의하는 거죠. 각종 법 규정에 의한 농지 취득의 경우에는 투기가 아니니까 농업 경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요. 상속, 애고 슬픈 일이지 그러니까 뭐 투기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담보농지 취득이요. 그러니까 담보농지 취득. 개인이 돈 빌려주고 돈 못 갚았으니까 땅 내놔, 돈 내놔.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농협이나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영농자금 빌려줬는데 그러니까 돈을 못 갚으니까 부실채권 쌓이다가 어쩔 수 없이 농지를 뺏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담보농지 취득이고요. 허용하는 경우 6가지가 있습니다.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도시로 나갔다고요. 도시로 나갔으니까 지금 농사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시험연구 실습지요. 농기계 회사요. 농기계 회사에서 그 트랙터 콤바인을 콘크리트 바닥에서 돌려볼 수는 없잖아요. 논바닥에서 돌려봐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 기계공장 사장이지 그러니까 농업 경영하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농업인, 농업법인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요. 주말 체험 영농. 애기들 맨발로 흙 밟게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다음 네 번째요.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가와 신고가 있습니다. 관청은 협의하는 거죠. 관청이 아닌 개인은 허가를 받거나 가벼운 건 신고인데 공기업은 관청 아니죠. 공기업도 허가받거나 신고하는 겁니다. 다음에 농지개발사업지구 150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농지 개발사업 지구라고 되세요. 뭐 농업을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개발한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오리탕 닭탕 팔자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고 다음에 경사농지는 농사짓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상 그러니까 3가지, 2가지, 6가지, 11가지 경우에는 농업 경영을 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하게 해줍니다. 5번째 칸요. 이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문장 보시죠. 520조. 다음 경우에는 위규정, 경자유전,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시 1번 공적사유. 죄송합니다. 작은 1번 국가지방자치단체. 2번 농지전용 협의. 행정청은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은 협의하고 전용한다. 3번 한국농어촌공사나 수용 등 법 규정에 의한 취득. 가나, 다라, 마, 바가 있습니다. 2-번 불가피한 경우. 작은 1번 상속. 2번 담보농지 취득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영농자금을 빌려준 거지 개인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만 또 넷째 줄 괄호 보시죠. 담보농지 취득. 농지 저당권자로 농협, 농어촌공사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니까 그들만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다음 쪽 가세요. 2-3번. 정책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6가지. 1번 8년 이상 농업계 하다가 도시로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2번 셋째 줄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종묘 생산지로 쓰기 위한 경우요. 3번 주말 체험 영농. 애기들 맨발로 윽발 깨보자. 주말 체험 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농업인이면 아까 1000제곱미터 이상 120만 원 이상이었죠. 그리고 농업 경영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농업 경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인이 아니게 해야죠.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그러니까 취미생활, 여가활동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4번 농전용 허가와 농전용 신고가 있는데 셋째 줄 공기업도 관청은 아니니까 협의는 할 수 없는 거고요. 공기업 개인이 농지전용 할 때 허가받거나 신고하게 됩니다. 5번 농지개발사업지구 1500제곱미터 미만이 있는데 5-기억번 보시면 그러니까 도농간 교류 촉진을 위한 1500 미만 또 아니면 그러니까 농어촌 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500제곱미터 미만 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농간 교류 촉진 농어촌 관광휴양지니까 여름에 어디가 더운 때 가족들과 함께 어디 계곡 가시면 아이고, 어떻게 우리 올 줄 알았는지 딱 발 담그기 좋은 자리에 평상 있잖아요. 거기 가서 앉으면 닭도리탕 2개요. 아니면 닭도리탕, 오리탕 하나씩은 시켜야 되죠. 앉는 순간요. 무슨 우리는 하나만 하면 안 돼요? 하나 앉으시려면 저쪽 비닐에 가서 앉고 매트에 가서 앉고 그러니까 돌자 위에요. 평상에 앉으려면 2개요. 닭도리탕이 일본말에 새, 도리, 고수섭에 고도리, 오도리가 있는데 아무튼 그 도리라는 말에 닭도리탕이라는 말도 있고 닭을 도려내서 탕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유말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닭도리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닭도리탕을 도리를 일본말로 보면 우리말로 하면 닭볶음탕이 돼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고요. 뭐 그런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리탕, 닭탕 팔자는 거고요. 6번 경사율이 15% 이상의 농지 등이 있습니다. 굵은 3번 경자유전의 예외. 동그라미 1번 농지가를 임대, 사용대 하는 경우에는 유기중에 불구하고 농업경영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당연하죠. 민법에서 그러니까 물건 빌려줬다고 소유권 넘어가는 거 아니죠. 임대가는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허용되죠. 그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서 임대한 경우에 소유권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농업경영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다음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다른 법에서 농지 소유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농지법 원칙 예외 11가지 이거 빼고는 손도 대지 마라. 제2절 농지의 소유 상한이 있습니다. 농업 경영이면 무제한. 외국의 기계농에 대비해서 우리도 생산성을 높이려면 규모를 키우자라고 하는 취지이죠. 이제 농업 경영 아닌 곳 중에 소유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공적 경우에는 상한이 정해질 리가 없죠. 이 중에서 3가지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과, 그러니까 담보농지 취득과, 죄송합니다. 8년 이상 영농과 주말 체험 영농 3군데에 상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냥 표가 더 낫습니다. 표로 보시죠. 6칸이요. 상속받아 농업경영 하면 무제한. 2번째 칸이요. 상속받아 농업경영 하지 않으면 10,000제곱미터까지. 3번째 칸이요. 상속받아 농업경영 하지 않는데 나머지 논을 농어촌공사에게 맡기면 무제한. 당신들이 그러니까 우리 땅 붙였을 사람 알아봐 주쇼. 맡기면 무제한. 4번째 칸이요. 8년 이상 농사짓다가 도시로 나가면 10,000제곱미터까지. 5번째 칸이요. 나머지 땅 농어촌공사에게 맡기면 무제한. 6번째 칸이요. 주말 체험 영농은 농업 경영이 아니잖아요. 농업 경영, 농업인 1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죠.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문장 보시죠. 동그라미 1번. 농업경영 위한 경우에는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 농업경영 하지 않는 자는 상속 농지 중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다음에 동그라미 3번.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주말 체험용농 하려는 자는 1000제곱미터 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면적 계산은 세도원 정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업인이 되니까요. 동그라미 5번. 농어촌공사의 위탁에서 다음 농지를 임대 사용대 하는 경우에는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상속받아 농지 취득한 자로 소유 농업경영 하지 않는 자가 소유 상한 초과한 부분.
2번 팔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환자가 소유상한 조관 부분 등이 있습니다. 3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이 경자 유전을 그대로 풀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은 그 땅에서 열심히 농사 지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 농사를 짓겠다. 그래서 도시에서 시골로 귀농을 해서 이제 농사를 처음 시작하겠다는 거나, 또 아니면 어느 농업인 농업범이 농사 짓고 있다가 규모를 좀 확대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첫 땅을 사서 새로 하겠다. 이제 이 경우에 대한 겁니다. 그다음에 경자 유전이니까 그 땅 사서 저 논을 사서 거기다 나이트클럽 지을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 사서 농사 지을래요. 해야 되는 거죠. 농업경영에 대해서 써내는 겁니다. 농업경영 보고서요, 계획서요. 그 땅 사서 앞으로 농사를 짓겠다고요. 앞으로 짓겠다는 거니까 당연히 보고서가 아니라 계획서죠. 나 농사 지을라요 했으니까 경자 유전 농업경영 하겠다고 했으니까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되죠. 그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되는 겁니다. 뭐 옆집 아저씨가 도장 찍어준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관청에서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새로 처음 소유하게 되는 거니까 농지 소유 자격 증명이 아니라 농지 취득 처음 소유하게 된다. 취득해도 된다. 당신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됩니다. 가질 자격이 됩니다. 농지 소유 자격 증명을 내주는 겁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내주면 그 증명을 첨부해서 도장 첨부해서 등기 신청하고 소유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농을 하셨던 아니면 확대를 하든 다 이렇게 가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계약서에다가 검인받아서 등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증명받으려고 농업경영계획서 내는 건데 증명을 받지 않으니까 농업경영계획서 써낼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요. 이건 뭐 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는 써내는데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죄송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써내지 않는데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명 첨부해서 등기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제 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증명을 받냐, 이건 일반적인 거니까 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초점입니다. 요거를 이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 네 줄 전체가 다 풀리게 되는 거죠. 표로 말씀드리죠. 먼저 표 말씀드리고 가면 관청은 관청에게 증명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은 관청에게 증명받지 않는다. 당연한 겁니다. 공적인 경우에는 증명받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요. 상속, 담보능 취득, 불가피한 경우에 증명받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상속이 되는 건데 관청 가서 증명을 받아야 부모님이 돌아가시냐고요. 그러면 세상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부모님 유도가시면 그러니까 이거 도장 찍어주는 관청 잡아다가 지하층에다 가둬놓고 5년간 9만 두만 먹이면 그러니까 5년 동안 부모님 안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뭔 소리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상속이 되는 거지 증명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명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건 새로 취득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증명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우신가요? 이것만 넘어가시자고요. 관청은 관청에게 증명받지 않는다.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우리 할머니 외숙모 떠올려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뭐요? 돌아가실 때 증명받고 돌아가신 거 아니시잖아요. 그냥 돌아가시는 겁니다. 상속하고 증명하고 관계 없다고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니까 새로 취득할 때 증명을 받는 거지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증명 아닙니다. 외우시긴 외우셔야 되지만 먼저요. 그 내용을 잡으면서 외우시자고요. 됐습니다. 뭐 다시 설명드려도 똑같은 말 다시 반복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유 중에서 허용 때는 여기에 빠져 있죠. 허용 때는 뭐 받으라고요? 증명 받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표 전체의 핵심은 허용 때 증명 받아라 라고 하는 거라고요. 허용 때 증명 받으라. 허용 때 한 예로
시험연구 실습지 보시자고요. 시험연구 실습지 농기계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기계 회사 사장이 트랙터 콤바인을 그러니까 콘크리트 바닥에서 돌릴 수는 없잖아요. 논바닥에서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러니까 공적 불가피 임의가 아니니까 증명은 받아야 돼요. 공적 불가피 임의가 아니면 증명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기계공장 사장이지 농업 경영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농업 경영 계획서를 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기계 만들어서 어떻게 팔게요. 그 얘기인 거지. 농사 짓겠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려우신가요?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다음 국토계획법에서 농지법 다시 오시고 두 번째 들으시고 세 번째 들으시고 일단 세 번까지는 들으시고 그래도 어려우면 요 대목만 세 번 들으신 다음에는 한번 다시 돌려듣기 해서 한번 3분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돌려듣기 해보세요. 세 번 들으실 때까지는 전체를 세 번 들을 때까지는 돌려듣기 쬐끔 하는 거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고요. 농기계 기계 공장 사장은 농업 경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됐습니다. 네, 문장으로 보시죠. 그러니까 제3절 누구한테 증명을 받냐면 시구 읍면장에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문장이요. 굵은 1번 농지 취득 절차. 먼저 시구 읍면장 나온 거는요. 그 법에서 국가 농림부 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군수 아래 이쪽은 동이 있고요. 이쪽은 읍장님, 면장님 있잖아요. 시구읍면이라는 게 군수 안 된다고요. 일선에서 그러니까 도장을 확인을 해야지 책상머리에 앉아서 일하면 안 된다고요.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홍천군 대부분이 농지인데요. 그러니까 농지가 엄청 많은데 군수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일 처리할 수는 없다. 더 일선에서 한다. 읍장님, 면장님까지 나오셨습니다. 동그라미 1번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 소유지를 관할하는 시구 읍면장에게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동그라미 2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받는 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서 농지 소유지를 관할하는 시구 읍면장에게 증명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동그라미 3번 시구 읍면회장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신청 받는 날부터 시구 읍면 몇 글자요? 4글자 며칠이요? 4일 이내에 발급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증명을 발급한다. 점.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증명, 발급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걸 검토할 필요가 없으니까 2일 안에 발급한다. 4번 소유권에 대한 등기 신청할 때는 증명을 첨부해야 된다가 있는 거고요. 굵은 2번 예외적인 경우 이 예외적인 경우표를 먼저 그렸었군요. 아무튼 이쪽은 딱 요거 한 가지니까요. 허용 때 증명받으라. 설명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 표에 제일 아랫줄이요. 다음 쪽으로 끊어져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보시죠. 합병, 분할, 그 다음에 시효의 완성, 그 다음에 환매권 등 그때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인데 그래서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닌데 좀 이따 문장으로 보도록 하시고요. 이 표부터 먼저 설명드리죠. 그 표의 제일 아랫줄이요. 관청은 관청에게 증명받지 않는다. 공적인 사유요. 증명을 받아서 돌아가르치는 게 아니다. 불가피한 경우요. 사명 때 증명받지 않는다고요. 이미 소유하고 있어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증명받지 않는다. 요거 세 가지 잡으시자고요. 세 가지가 아니면 증명을 받으라고요. 근데 농기계 공장 사장이 시험연구 실습지 용도로 취득하는 경우 농기계 공장 사장은 농업경영을 하는 게 아니니까 농업경영계획서를 써낼 수가 없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고 증명받아야 된다. 허용 때 증명받아야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됐고요. 2-1번 농업경영계획서 없이 증명, 발급 신청하는 경우 점 정책적으로 허용하는 사유 5가지와 이제 도시로 나가는 사람이니까 여기 대상이 아닌 거고요. 다음에 셋째 줄에 공공토지 비축을 위해서 농지가 취득하는 자는 그건 이제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빼고요. 계획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고 증명, 발급 신청한다. 2-2번 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1번 공적인 사유 3가지 2번 불가피한 경우 2가지 3번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점 농업법인의 합병 A법인, B법인 이미 각각 농지를 갖고 있었고 회사 이름을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두 번째 점이요. 공유 농지의 분할. 2분의 1, 2분의 1 지분으로 갖고 있다가 물리적으로 쪼개는 겁니다. 세 번째 점, 시효의 완성. 부동산 20년 넘게 소유하고 있었죠. 네 번째 점, 환매권. 다섯 번째 점, 환매권. 옛날 땅 주인이 있었는데 공기사 받는다고 내 땅 뺏어갔습니다. 근데 사업도 안 하고 있어요. 못 하려고 어제 갔어. 내놔. A 사업 한다고 뺏어갔어요. 근데 지 맘대로 B 사업을 해요. 내가 B 사업 한다고 내놨냐? A 사업 한다고 내놨지? 내놔. 그게 환매권입니다. 옛날 땅 주인이라고요. 점, 농지 이용 증진 사업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죠. 여기에서 주로 한 문제인데요. 경자 유전요. 그 중에 결론 허용 때 증명받아라 하시면 됩니다. 주관식 문제 아니죠. 이 11가지 사를 다 외우시는 거 아니라고요. 객관식 문제입니다. 허용 때 증명받아라.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이제 그 다음에 있죠. 농지 경자 유전에 이어지는 토막과 농지의 이용 내용으로 계속 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